3부에서는요, 흔한 이 버섯이 면역력을 올리는데 최고입니다. 특별히 면역체의 과잉 반응, 알레르기로 생기는 염증을 제거해 주는데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암이 잘 안 걸린대요. 왜 그런지 이번 시간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알러지로 생기는 염증을 제거해 주는데 기가 막힌 음식이 있는데 하루에 요 음식을 5개 정도 드시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서 NK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돋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수많은 음식들이 요새 보면 홈쇼핑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수백만 명이 알레르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알레르기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가을철에 환절기 되면 뭐 콧물 줄줄, 눈물 줄줄,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알러지 반응을 없애려고 뭐 이 프로폴리스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자, 이 도표를 좀 볼게요. 수백만 명이 알레르기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유, 카제인 단백질이나 또는 우유 유제품, 요플레, 요거트 이런 것들로 또 튀긴 음식들로 알러지 환자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알러지는 이 공기를 통한 알레르기 환자 또 음식을 통한 알레르기 환자가 특별히 1920년대, 40년대, 60년대 보니까 뭐 적당히 있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현저하게 공기를 통한 알러지나 음식 알러지가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면역체계는 이미 과민 반응에서 너무 활동적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철마다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하나의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주방 선생님들 가운데도 알러지가 있는 분이 좀 있으신데 이런 면역체의 과민 반응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암에 잘 안 걸린대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 분들보다 암에 걸릴 위험률이 왜 적냐면 면역체가 좌충우돌 민감하게 활동적이 돼서 몸이 암세포 공격을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하나 좋은 점은 있네요. 그런데 자, 알레르기를 자주 앓는 환자가 암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면역체의 과잉 반응이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버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가을, 겨울철에 버섯을 좀 잘 활용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주 비싼 버섯, 상황버섯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면역력을 올리는데 모든 버섯이 다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이 3,000여 종이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버섯은 100여 종이 있는데 이 중에 10가지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1년에 세계적으로 2천만 톤이 넘게 생산이 되고 계속 버섯 재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점점 1960년대부터 버섯 재배량이 훨씬 더 늘어나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유는 버섯의 의학적인 효능과 영양학적 가치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요 알러지가 있으면 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반대로. 근데 알러지 반응에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치료제 중에 하나가 버섯입니다. 자, 버섯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 좀 볼게요. 특별히 점막세포를 얼마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좀 보세요. 자, 특별히 피부가 외부와의 접촉의 가장 큰 조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몸 안에 점막이 가장 많이 외부의 물질과 접하는 표면 조직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면역력을 올리려면 점막부터 치료를 하셔야 돼요. 상피세포부터. 입 안에 점막이 많고 소화기에, 그렇죠? 모든 병이 소화기부터 오죠. 생식기에, 전립선, 난소 자궁질, 부속기, 요도, 요관이 깨끗해져야 되고 방광, 유선에도, 눈에도, 코에도 기관지에 점막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요 점막 상피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든실 루트로 천연 항암작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골든실이 점막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최고잖아요. 자, 그런데 자, 장 내피의 표면만 해도 300평방미터나 되는데 이 에피테리얼 셀이라고 하는 상피세포로 다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포 한 겹이 외부의 모든 독성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막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피 조직이 아주 중요한 제1차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암 환자들은 특별히요.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제1차 보호막부터 살리셔야 돼요. 상피 조직부터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정 음식 섭취가 점막질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특별히 이뮤노글로불린 A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여기저기 지금 보니까 각종 입안, 소화기, 생식기, 요도, 방광, 예, 그리고 유선, 눈, 코, 기관지 등에 깔려 있는 상피 세포를 강화시켜서 이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 치료제가 있는데, 봤더니 버섯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점막을 보호하는 치료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요 재밌는 논문을 좀 보세요. 24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정상적인 식사 외에 양송이 버섯을 요리해서 매일 한 주일 동안 먹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침을 흘리게 한 다음에 그 침을 채취해서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면역글로불린 수치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양송이 버섯을 섭취했을 때 특별히 저들의 침에 이뮤노글로불린 A의 이 상승작용이 상당히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도표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요 도표를 보시면 요 빨간 선은요, 버섯을 먹지 않은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다음 도표를 보시면 양송이를 한 주일 동안 먹은 사람들은 이뮤노글로불린 A의 양이 50%나 한 주간 먹였더니 쑥 올라갔어요. 여기. 자, 보이세요? 일주일 동안 먹었더니 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한 주 후에 양송이 버섯을 먹이지 않아도 유지가 돼요. 한 주 동안 먹였더니 쫙 이뮤노글로불린 A가 쫙 올라간 다음에 한 주 동안 먹지 않아도 유지가 됐어요. 한 주 동안 안 먹어도. 자,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A 양이 더 상승되다가 2주가 지나면 차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먹였을 때 최고로 이뮤노글로불린 A가 쑥 올라간 다음에 한 주 안 먹어도 유지를 해요. 그 다음 주에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양송이 버섯을 먹였을 때 이 점막세포가 얼마나 강화되고 이뮤노글로불린 A가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자꾸 버섯을 제가 먹이라고 잔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 하버드 통계에서 양송이 버섯이 유방암을 박멸시키는데, 괴사시키는데 암세포주를 얼마나 억제시키는지 지난 연구 결과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재밌죠? 계속 50%나 더 많은 항체를 만들어낸다면 만성적인 염증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 만성염증이 동맥경화나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이나 당뇨병, 신경퇴화질환, 그리고 몇 종류 다양한 종류의 암들을 막는 데도 상당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관 실험에서 봤더니 버섯에는 항염작용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적인 항염제로 이 버섯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종류의 버섯의 항염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해 봤어요. 여기 뭐 종류별로 다 비교해 봤어요. 여러 버섯 중에 특별히 아가리쿠스 비스포러스라고 하는 흰 양송이 버섯, 오늘도 드시고 어제도 드셨던 이 흰 양송이 버섯이 항염작용에 상당히 뛰어난 작용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도표들입니다. 왜냐하면 버섯에는 페놀릭 성분이나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제 역할을 톡톡하게 해줘서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마 버섯에 있는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중에 파이로가롤 때문에 항염작용을 하는데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구나 하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데, 특별히요, 버섯의 항암작용이 어느 암에 가장 많이 작용하는가를 봤더니 호르몬성 암에 가장 많이 작용을 한답니다. 특별히 유방암에. 그래서 유방암에 얼마나 항암작용을 하는지를 봤더니 파이로가롤이 여러 학자들이 이제 버섯을 가지고 페트리 접시에 유방암 세포를 배양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암세포는 계속 번식했는데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유방암을 성장시키는 이 에스트로겐을 넣었을 때는, 요 삼각형을 넣었을 때니 유방암 세포주가 확 올라갔어요. 세포 증식된 거 도표를 보시니까 어때요? 예. 에스트로겐을 넣었을 때는 암세포들이 왕성하게 뭐 우유나 유제품 같은 거, 예,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였을 때는 유방암이 확 세포가 증식한 거 보셨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550까지 올라갔어요. 야, 세포 증식이. 자, 그런데 흰 양송이 버섯가루를 조금씩 넣었을 때 에스트로겐 생산이 멈추게 되고 그 양을 충분히 넣었더니 거의 기본선으로 자라지 않아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 위에 도표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550까지 올라간 건 에스트로겐, 우유나 유제품이나 이런 걸 먹였을 때는 와 유방암 세포가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맨 밑에서는 암이 자라지 않은 기본선. 이 양송이 버섯가루를 먹였을 때는 그 양에 따라서 5ml 넣었을 때, 10ml 넣었을 때, 20ml 넣었을 때 대조군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양송이 버섯가루를 더 많이 투여하면 할수록 유방암이 바닥을 치는 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각각의 암에 더 많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세포주가 현저하게 억제가 됐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파도 넣어보고 샐러리도 넣어보고 캐럿도 넣어보고 녹색 피망도 넣어보고 브로콜리, 시금치, 흰 양송이 버섯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서 어떤 채소가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잘 억제하는가를 봤는데 자 왼쪽 도표에서 보니까 그린 오니언, 양파부터 샐러리, 캐럿, 뭐 벨페퍼부터 브로콜리, 그 시금치, 그다음에 머쉬룸까지 쭉 봤는데 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 요게 암세포주를 가장 억제시킨 게 뭐냐면 머쉬룸이었어요. 버섯이었어요. 흰 양송이 버섯.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버섯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도표에서는 음식 중에 가장 이제 유방암 세포주를 억제하는 것은 어떤 건가를 봤더니 버섯이었고, 그러면 그 버섯 중에 어떤 버섯이 가장 이 항암 효과가 있는가를 오른쪽 도표에서 봤더니 어떤 버섯이냐면 맨 마지막에 이 암세포주를 가장 잘 억제하는 버섯이 뭐냐면 흰 양송이 버섯이 호르몬 의존성 있는 유방암, 호르몬 의존성 암 아시죠?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모두가 다 효력을 발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의존성이든 고형암이든 대표적으로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데 흰 양송이 버섯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파게티에도 양송이 버섯을 활용하시고 양송이 버섯을 살짝 구워 드셔도 되고 살짝 쪄서 드셔도 되고 센 걸로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이제 종양 세포주를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먹으면 되냐면 버섯은 흰 양송이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잖아요. 흰 양송이뿐만 아니라 모든 버섯이 이 항암 작용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양송이도 좋고 표고도 좋고 새송이도 좋고 그다음에 팽이버섯도 좋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유방암 성장을 억제하는데 하루에 버섯 100g 정도, 5개 정도. 그러니까 양송이 버섯 드실 때 여러분들이 한 5개 정도 드세요. 그러면 2주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매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성 암을 예방하는데 특별히 유방암을 예방하면 유방암을 치료하는 음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면역력을 올리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 있는 음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